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영덕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영덕보다 남쪽인 포항. 포항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포항하면 좀 과메기도 생각이 나고 호미곶도 생각이 나는데 포항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포항이 지금처럼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한 50년 전에. 네. 그러니까 1969년도에 소위 포항제철 신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처럼 포항이라는 도시가 생겼지요. 네. 그 당시에는 포항은 도시도 아니었고 네. 조그마한 어촌이었고 그다음에 바닷가 마을이면서 동시에 큰 평야지대가 있는 그래서 농사가 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예.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그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런 산업 도시가 됐고 네. 또 그 산업 도시가 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도시가 돼서 사실 옛날 뭐 지금 찾아가는 그 뭐 호미곶이나 네. 예,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정말 가기가 먼 길이었고 네. 찾을 수 없는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특별히 이제 포항제철이 시작이 되면서 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처럼 포항 시내 가운데를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형산강이라는 강인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사실은 포항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네. 남쪽은 이제 소위 우리가 거기가 이제 영일만이라고 하는 그 내륙 지역인데 영일군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그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북쪽에는 주택가가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네. 남쪽은 바로 포항제철이에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이제 이렇게 크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포항시의 어떤 그 구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지금은 또 교통도 좋아져서 포항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럼요. 뭐 KTX, 뭐 고속도로도 포항까지 가니까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호미곶을 같이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호미곶 갈 수 없어요. 너무 네. 멀어서. 포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포항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딜까 궁금해지는데요. 포항에 사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 당시에 이름은 이제 괴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네. 지금은 이제 대성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괴당교회가 어디였냐면 지금 그 포항제철 본사 건물하고 네. 네. 바로 옆에 괴당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예. 그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이 교회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이 개발이 되면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바깥으로 이전해서 나오면서 대성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와 장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흥교회라는 교회가 그 교회는 이제 이 대성교회보다는 한 4년 후에 예. 대성교회가 1901년에 시작돼요. 1901년에 시작되는데 장흥교회는 1904년, 네. 4년 5년 그때쯤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교회가 합쳐서 이제 대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죠. 네. 그래서 역사는 이제 먼저 된 교회, 괴당교회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 교회가 가장 이제 포항 지역에서는 오래된 교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포항이고 네. 이쪽은 영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지금 포항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로 모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교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지금 현재 포항시의 가장 오래된 교회고 네. 네.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이제 포항 북쪽에 있는 포항 지금 현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포항 제일교회가 1905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4년 뒤에 시작되죠. 그러니까 옛날 구포항에서는 지금 포항 제일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네. 네. 지금은 포항시가 하나로 됐으니까 사실은 대성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가 되죠. 네. 네. 네, 교회 시초를 좀 포항 지역의 시초를 좀 알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다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대성교회의 경우가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군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선교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네.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소래교회. 네. 이때 소래교회는 이제 황해도 장현군에 있는 송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때 그 서경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이 교회를 세우는 중심에 있게 되는데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경우도 그 만주에 그 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이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어학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이 의주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네 청년이 중심이 돼서 이 로스 목사님의 어학 선생님이 됐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던 사람이 이제 네. 서경조하고 서상윤이라고 하는 두 분이 또 나중에 또 가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세례교인은 국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 우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짊어지워서 이제 너네들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내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들어와서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소래교회가 된 건데 그것이 네. 서경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야. 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제 괴단교회가 곧 대성교회가 시작될 때에 네. 박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이분이 1890년, 네. 189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 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간 세대거든요. 네. 적어도 유학을 가는 세대들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주로 1900년 전에 간단 말이죠. 10년 전에 그것도. 그것은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포항 지역이 사실은 일본과 가깝게 사실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네. 외국의 침략도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분의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189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예. 네. 일본이 선진 문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해서 1900년에 돌아와요. 한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자기 고향집 사랑채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모아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대성교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도 아니고 누가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던 것이고 네. 예배를 인도해 준 사람도 없던 것이고 박군현 씨 자신이 일본 생활 10년 동안에 깨달았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네. 전해서 거기 아마 박씨 일가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박씨들이 이제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4-5명 이렇게 모임에 시장이 소개됐다고. 네.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천주교 박해가 시작돼요. 1902년에. 그래서 다 흩어지죠, 다시. 이제 천주교 박해와 더불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박해도 이제 시골이니까 더 네. 이제 그게 강했죠. 서울은 중앙정부가 일단 지켜주니까 그건 괜찮은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네.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초기 공동체가 흩어졌다가 한 4-5년 지나서 1907년쯤 가서 다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네. 자라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대성교회가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 이 대성교회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없었던 네. 순수하게 우리 그 박군현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배당도 마련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 교회는 여러 차례 지어요. 네. 네. 그래서 2001년도에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는데 네. 그 이전까지 뭐 초가지붕 교회가 몇 채 옮겨졌다가 함석지붕 갔다가 기와지붕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여러 차례 옮기면서 짓는데 네. 다 자력으로 했어요. 아. 그래서 시골 교회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죠. 시골 교회였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참
독특하게 성장한 교회였다. 네. 이렇게 보죠. 지금 뭐 1900 초반에 있던 이제 포항 지역의 교회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포항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역사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항 제일교회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처음에는 포항교회였어 그냥 포항교회였는데 그 포항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산강 북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 항구가 큰 항구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포항 항구라고 하는 게 구항구예요. 신포항 항구는 포항제철과 연결되어 있는 네. 곳이 이제 신포항 항구고 그리고 구포항 항구는 주로 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어선이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구포항 근처에 있는 것이 이제 본래 제일교회였는데 포항에 가면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네. 죽도시장이라고 해서 네, 다 그렇죠. 알아요. 네. 죽도시장 근처예요. 네. 이 이제 포항교회 출발지가 그리고 거기에 영흥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영흥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이 포항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1911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흥학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이 학교를 살아남았고 지금 현재 포항 영흥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많은 그 어린 생명들을 이제 양육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포항교회가 감당했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항교회가 지금 포항제일교회죠. 포항제일교회가 한 일 가운데서 이 영흥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 포항 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네. 양육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이 대성교회하고는 다르게 여기 이제 시내교회다 보니까 이제 크게 네. 성장을 해요. 지금 포항제일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근데 그 큰 교회로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은 위치가 포항 그 IC 고속도로 출구쯤에 있어요. 네. 좀 나가서 조금 시내 들어가기 전에 산 밑에 큰 그 단지를 형성해서 포항제일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큰 역할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영흥초등학교 세워서 지금까지 110년, 2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길러냈다는 역할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많은 지교회를 세웠어요. 수십 개의 지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포항이 커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은 네.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로 이 교회가 초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70년대, 80년대 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네. 1910년대부터 이미 지교회 세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출신 장로님이 소위 3.1 독립만세 운동의 주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영흥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세웠던 영흥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장로님이 이제 포항 지역의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한 20명이 이제 포항교회 신자들이 전부 구속이 되죠. 네. 최종적으로 형을 받는 사람은 6명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20명이 체포가 돼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되고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제일교회가 우리 민족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또 해방 이후부터 이분이 별세하실 때까지 포항 지역의 문화 활동, 문화 예술 측면에서 아주 큰 공헌을 남기셔요. 네. 그래서 포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는 이분 이름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포항 지역 문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분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죠. 네. 포항에.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을 하나 세워서 예. 이분의 이름을 우리 포항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포항제일교회는 이제 아까 대성교회보다는 조금 한 4, 5년 늦게 시작한 교회지만 포항 중심가에서 발전하면서 성장한 교회로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한 교회로서 큰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은 제임스라고 하는 대구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활동했던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네. 그분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 포항교회는
안희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출발점에서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포항 지역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로 성장했죠. 네, 포항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